예, 3월 5일 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 지수는 조금 재미없었는데 제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좀 힌트나 체크 드릴 걸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3월에 제가 양봉을 기대하면서 맞춰가는 금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주도주들은 잘 홀딩하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종목별로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았어요. 테마들이 살짝 도는데 딴 것들 볼 거 없습니다. 메인은 우리께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금주에 미국 지표들이 있고 오늘 이제 중국 양인도 살짝 말씀드릴 건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금주에 체크할 포인트가 자, 첫 주에 계단식 상승이 필요하다 했는데 제가 지수를 살짝 띄워놨잖아요. 자, 오늘도 2680 살짝 넘어가다가 살짝 밀렸죠, 지수가. 살짝 경계하는 분위기였고요. 나쁜 건 아닙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 위에 있지만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번 주는 제가 좀 잘 볼 겁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종목들이 분위기 많이 바뀔 거라 보고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가장 메인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가장 중심이고 그뒤에 밸류업도 상당히 괜찮고 지수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뒤엔 바이오랑 나머지 성장 테마 확장을 볼 건데 2차 전지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종목별로 제가 의미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RTO전 계속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한비 같은 것도 괜찮고 로봇도 살짝 매겨 돌았으면서 AI 테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수급 보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에 이번 주에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파월 정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미국도 보면 어제 살짝 등락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살짝 빠졌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서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신고가 후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입니다. 괜찮게 저는 보는 거고요. 중심만 잡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 주도주가 어제도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이쪽 메인은 괜찮다는 얘기죠. 자, 엔비디아는 이제 시총 3위에 등극을 했어요. 애플이 밀렸지 않습니까? 애플은 더 밀렸고 테슬라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확고한 주도주라 보실 수 있고요. 연준이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3분기 우리가 6월달 같은 2분기잖아요. 2분기 맞나? 그렇죠. 6월달 2분기인데 3분기 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하를 하고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또 금리 인하를 또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계속 경계를 주는 겁니다. 미국 경기랑 이쪽이 물가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조심함을 주는 거예요. 자, 주도전 여전히 엔비디아. 어제 나왔던 그 모건 스탠리가 제가 3월달, 4월달에 이 주도주 엔비디아 여러 가지 이슈나 이벤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제가 뒤에 섹션 말씀드릴 때 설명 상당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 리스크를 보는데 그 어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또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NYCB라고 있어요. 작년 2월달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주식의 상업용 부동산, 지금 미국에 사실 약간 그 뇌관일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갖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일본이나 독일은행도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들고 있는 종목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개별적 리스크로 보는 거지 시장 전체로 볼 필요는 아직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할 때 트럼프가 지금 또 헤일리 저는 뭐 확정됐다 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선 후보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후보 자격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연방법원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후보는 지속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반등을 주면서 계속 양회를 하고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왔던 이창 총리 발표한 올해 자기들의 GDP 성장률 목표가 5% 내외. 좀 애매하게 냈어. 5% 내외가 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5% 넘게 나왔어요. 뭐 걔들은 그렇게 내는 거를 그러니 하고 있는 거고 의지를 보여주는가 보면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양해하고 이제 리창 총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그걸 다 없애버렸어. 약간 체제를 두고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시진핑의 독재 체제를 더 공고해야겠다. 이러면 사실 외자가 더 안 들어오죠. 시스템을 전부 다 더 폐쇄적으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업 들어오고 외자 들어오라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홍콩 증시도 살짝 등락이 있었습니다. 빠져있던 부분이 있지만 중국 본토는 또 괜찮았어요. 뭐 그러면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 7일간 양회는 계속 개최할 거라 봅니다. 챙겨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일본과 대만은 제가 반도체 위주로 보고 있는데 자, TSMC 또 1.2% 올랐습니다. 계속 신고가죠. 대만은. 아직 일본은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살짝 등락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수를 기준으로 항상 전체 섹터 포트를 보면서 지수를 이제 전망을 하잖아요.
자, 코스닥보다 일단 지금 코스피가 기준이고 밸류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니까 지지도 하면서 상방에 대해서 올라가려면 이 반도체를 좀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반도체 살짝 조정은 받았어요. 하지만 메인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밸류업도 오늘 고가를 살짝 시도를 오늘 했어요. 자, 외국인들이 쉽게 놓지 않습니다. 기관들도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아차를 가지고 좀 캐치업 하고 있죠. 밸류업은 여전히 흐름 나쁘지 않고, 자, 바이오는 약간 등락이 종목별로 있었습니다. 로봇도 아침에 살짝 매기 들어오다 그렇게 됐고 2차전지 안 좋았죠. 그런 면 때문에 전체 지수로 볼 때는 이렇게 나눠서 주요 섹터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테마별로 코인도 등락이 되게 심했습니다. 자, 그 전략에는 방송 살짝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밸류업은 제가 이번 주말에도 고민을 한 후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 뭐 이게 뭐 정치적이든 MSCI 뭐 DM에 편입시키든 정부 영역이 상당히 강하고 실제로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아를 어제 전일날 매수했어요.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의미는 별로 없다 말씀드렸고, 어차피 캐치업이 올라가고 하면 밸류업에서 올라갈 때 우리 계속 보던 종목이었잖아요. 밑에서 못 샀기 때문에 위에서 샀는데 뭐 등락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심한 지선 끊으시고 등락 있으면서 괜찮을 거라 봅니다. 자, 2800 코스피가 단기로 부담됐지만 이번 주에 저는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오늘 3전도 같이 봤던 부분이고, 자, 개인 예탁금 아직도 살짝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분명 1월 달에 엔비디아나 그 미국 나스닥이 많이 건너가셨고 2월 3월 달에 지금 들어서 또 코인이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수급들이 정시에서 좀 분산되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러면 감안하면서 제가 수급을 또 보기 때문에 안 될 거 빼고 되는 쪽으로 일단 포션 잡고 기다리는 게 지금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환율이 그동안 크게 변동 없었고요. 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이제 밸류업과 반도체를 보면 지수를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팡팡 안 보내요. 자, 지금 미국 지수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을 살짝 뺍니다. 경계를 살짝 하는 거죠. 지수 상단에서. 하지만 하이닉스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죠. 플러스 났습니다. 지수는 빠져 있지만 신고가 흐름 돌파되는 계속 잘하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 계속 보고 있는 한미반도체 대장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습니다. 5일선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져가시면 되지 딴 거 할 거 없어요. 꾸준히 대장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HBSP도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미보다 좀 약하죠. 하지만 용물량 소화되는 과정이고 오늘도 플러스 나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홀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성현지는 외국인 때문에 확 올랐다가 좀 빠질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선 끊어온 게 지지될지 말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면은 괜찮은데 안 되면 요 밑에 34,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소부장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이.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는 가장 기준으로 보는 메인 내용이기 때문에 3월달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어디 갔어? 살짝 찾을게요. 자, 엔비디아가 이슈들이 좀 3월달, 4월달에 있습니다. 젠스왕이 항상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ICT 컨퍼런스가 어젯밤에 했어요. 자, 내용을 일단 쭉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매출을 계속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일단은 작년부터 반등을 추구한 추세가 계속 지속할 거라 보는 거고,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AI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확장이 온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죠. 단기로 저희가 테마도 들고 있는데, 자, 소프트웨어 확장이 온다는 건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진수랑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계속 확장된다 봅니다. 오늘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진수랑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각국별로 만들어야 되고 LNM, 그 라지 그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서 언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느 문화가의 다른 LNM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서버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나라도 정책이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일 때 전반적으로 나왔던 분위기가 저번에 나왔던 실적 나올 때 했던 그런 흐름과 비슷한 흐름인데 계속 유지는 되고 매출과 성장은 이건 계속 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까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어떤 행정기관이든 과정이든 우리가 일반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AI 확장을 좀 도모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테마주로 돌 수 있어요.
그걸 기다릴 뿐이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AI 소프트 확장에 대한 테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오늘 발표가 되었다.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한미, HBSP 주성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가주면 좋은데 일단 7만 1,000원대, 2,000원대 지지를 하고 7만 4,000원대 제가 딴 거 느린 거 오래된 거는 갈아타도 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10만 원까지 본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살짝 약했습니다. 약했다 보니까 오늘은 재미가 좀 없었죠. 자, 소부장 계속 주도 섹터 잘 홀딩하는 가장 메인 반도체 섹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는 종목별로 되게 엇갈려요. 근데 일단은 대장이 일단 RT오전이니까 우리가 요때 사고 요때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것도 사고 좀 빠졌지만 대장주는 5일선 따라 계속 잘 가고 있고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파동상 대충 목표가는 잡고 있는데 갖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내일 수목금 그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아야랍니다. 아야라는데 이게 RT오전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쪽이나 그 다음에 자기 바이오 성장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런 흐름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오른 다음에 횡보 조정이 좋다 했잖아요. 근데 3, 4일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뛰었기 때문에 2차 파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팔 거 없이 잘 가져가시고 단타 치실 거 없습니다. 자, 그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들은 충분히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혹시나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요. 그런 흐름이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위에서 큰 애들 팔 때 같이 파는 대장주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올바이오나 레고캠바이오 이쪽 종목들을 제가 보고 있지만 고정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넣고 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쪽이 제일 그나마 낫고 레고캠바이오도 반등을 좋습니다. 신고가 나고 있는 날려고 하는 상태라서 이것도 지금 오늘 반등이 상당히 괜찮죠. 올라가서 그 뒤치면 또 신고가 물량 소화되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을 좀 줄려 있어요. 근데 느낌은 뭐냐면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새 회장님이 주가 부양 측면에 상당히 잘한다 했잖아요. 오늘 나왔던 부분은 75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겠답니다. 물론 소각도 할 거라 저는 보는데 자, 코스닥이나 이쪽도 밸류업 한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코스닥은 워낙 성장 위주고 어닝이 안 되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거 가겠죠. 자, 그런 면에서 바이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바닥 잡으면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흐름 정도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보텀 아침에 살짝 매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두산 로봇 기준으로 8만 안착이 되면 좋은데 오늘 샀다가 살짝 빠졌죠. 하지만 계속 쉬다 할 거라 보고 8만 안착되면 그 다음부터 9만 원까지 볼 수 있고요. 딴 것들은 비슷한데 이렌시스가 좀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일단 요때 그리고 출렁거리고 자리 잡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매수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개인들 들렁거리고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서 요게 반등이 되면 또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이렌시스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봇테마는 3월 달에 기대를 해요. 3월 달 기대하기 때문에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산로봇 기준으로 딴 것들 보고 이렌시스 소형 변동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책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빅테크도 누르고 AI 빅뱅 확장에 꾸준하게 로봇은 나오는 얘기예요.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보고 우리나라 수급들이 조금 안정이 되거나 조금 들어오면 충분히 이쪽은 갈 수 있다 저는 봐요. 조금 늦어졌는데 AI 개별 테마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정책 202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나라 한글만의 어떤 LLM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올라올 거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있는 상태고 아직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 근데 예전에 들어왔던 애들이랑 이쪽에 관련된 성장 테마가 바뀐 게 없습니다. 테마는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비전은 물론 이게 비중 조절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사지 마시고 왜 아직 메인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성장 스토리나 수급은 있지만 비중 축소하는 과정에서 개별주 테마는 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약간 재미는 별로 없었죠. 하이비전은 뉴플렉스는 약간 특이하게 보실 거는 외국인 수급 창구를 이용할 거예요. 꾸준히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차량 기다려 보시죠. 자, 그리고 테마 중에 살짝 말씀드릴 게 초돈도체는 이미 지난주에 다 끝났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등락하더라도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 다 건드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다 폭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코인 테마도 오늘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9천 몇백 가다가 빠지니까 코인 테마도 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 차라리 비트코인 홀딩 하시는 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니까 그게 나으실 것 같고요. 자, 전력들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시면
2차 전지가 갔을 때 전력이 되게 많이 쓰인다. 그래서 뭐 LS도 했었고 막 이것저것 테마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HD 같은 건 좋긴 한데 방산주나 전력주는 캐파가 좀 작아요. 자, 코인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 갖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의 주도 있는 섹터가 가장 기본이라 보시고 남의 것들입니다. 캐파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남들 보면 축하해 주시고 너무 눈치 안 돌리고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게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어제랑 비슷하게 혹시나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금양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까지 금양은 작년에 정말 좋았던 주식인데 끼가 있죠. 어쨌든 끼가 있고 또 확 빠져 있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 오늘 그리 많이 실었던 이유가 새로운 또 배터리 제형 같은 게 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가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고 계속 어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약간 보수적인 섹터잖아요. 그래서 금양이 오늘 또 확 올라와서 제가 12만원, 13만원대에서 혹시나 갖고 있거나 들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라. 줄이시고 메인으로 오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강강약약이에요. 강한 걸 더 강하게 드시고 약한 걸 줄이고 강한 걸로 옮기는 그런 강강약약 비중 조절이라 보시면 돼요.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 여전히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있고, 근데 테슬라가 7% 떨어졌는데 오늘 보시면 물론 2차 전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영향을 받지만 예전처럼 팍팍 받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닥 밴드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있는데 여기에서 빠지더라도 바닥 밴드를 지지할 수 있는 지수를 받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가 섹터를 말씀드렸어요. 자, 됐습니다. 오늘 장이 사실 왔다 갔다 안 하고 조금 재미는 없었지만 종목별로 몇 개 체크할 게 있고, 자, 미국과 중국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흐름, 그 다음에 밸류업 전반 섹터를 위주로 해서 이번 주에 계단이 상승 종고 좀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확률은 이제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갖고 있는 포트 잘 홀딩해 주시고 이것저것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